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 오늘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굉장한 발언을 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석방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당에서는 당 지도부와 합의된 의견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어쨌든 폭탄 발언이에요.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김민수 최고가 석방하라고 하면 석방해야 되나요? 이게 이제 예견된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장동혁 대표도 강성 지지층과 유튜버들의 이제 지지를 받았지만은 가장 이번에 사실 수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김민수 최고예요. 그러니까 대변인이 그 여론조사는 1등을 했고요. 당원 투표에서도 2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는 사익길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더 센 얘기 더. 근데 이게 윤어게인을 넘어서 건어게인까지 지금 김건희 때문에 정권을 말아먹었는데 물론 윤석열도 같이 말아먹었지만은 이게 지금 보수 지지층들 얘기 들어보면은 김건희에 대한 화가 좀 많이 나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바른 건 아니. 저는 둘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와이프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정권 말아먹었다 막 되게 화나 있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지금 건어게인까지 지금 하시는 이 대담함이 대단하다고 보고 이런 일 계속 생길 겁니다.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이거를 김민수는 즐길 테고 계속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도 조금 곤혹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꾸만 이렇게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런 정도의 발언을 한다면 아마 이런 정도의 발언을 할 거라고 장동혁 대표를 생각하지 못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장동혁 대표는 당대표 된 이후에 어쨌든 그 자신이 당대표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 보였던 것보다는 훨씬 더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선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김도읍 정책위 의장 이분 그 이준석 대표 때 정책위 의장 했었던 분이고 4선 의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좀 중도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분인데 이분을 삼고 초려해서 정책위 의장으로 모셨다는 거 아니에요? 정의용 의원도 비교적 좀 젊은 의원인데 이렇게 아주 과격한 모습을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의원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이제 과거의 옷을 벗고 앞으로 나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민수 의원이 자꾸만 과거의 옷을 조금 더 꽁꽁 쌓여매는 그런 주장을 하다 보니까 좀 당황스럽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김민수 의원 뭐 오늘 당에서 얘기했잖아요. 개인적인 의견이다. 지난번에 뭐 패널과 관련해서도 무지성 비판 패널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로 징계하겠다. 이런 것도 당에서는 우리 당 의견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김민수 최고위원이 어떤 메시지들을 계속 내는지 저도 궁금한데 장동혁 대표로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아니 이게 박상수 변호사가 최근에 SNS에 그런 지적을 했거든요. 이제 뭐 장 대표가 윤석열 면회 시기상조라고 하자마자 김 최고위원이 나 접견 신청했는데라고 알렸다. 이거 김장대첩의 전초전이다. 이런 얘기한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이제 지금도 뭐 대변인님도 얘기하셨지만 장동혁 대표가 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결정하겠다.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서는. 그리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전한길 씨가 당박해서 의병이다. 전 씨에게는 의병이 가장 잘 맞는 옷이다.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 누가 되느냐 놓고 갑론을박 있는데 그냥 당박해 의병이 제일 어울리는 옷이야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요러는데 김민수 최고위원은 석방하라까지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게 김민수 장동혁 두 사람이 역할 분담을 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각자 자기가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보는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긍정적인 거는 김민수가 이름으로 인해서 장동혁이 상대적으로 멀쩡해 보인다. 이게 굉장히 큰 긍정적인 이제 외부 효과 이렇게 좀 보이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게 언론들은 대서특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센 얘기들이 나오면은 그러면은 장동혁이 추구하는 어떤 뭐 당의 방향 그리고 뭐 이제 투쟁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내에서 투쟁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선호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지금 김민수는 원외로 사실상 끌고 가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황교안 대표랑 그러니까 장동혁, 황교안의 평행이론 이런 칼럼도 쓰고 그랬는데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장동혁은 원내고 황교안은 원외였어요. 그러니까 황교안은 본인이 존재를 계속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제 정광훈이랑 손잡고 이제 집회로 나가고 뭐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실패를 이제 봤으니 본인이 약간의
원내에서 싸우겠다라는 거를 장동혁이 지금 대표가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계속 뭐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게 지금 김민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이 어떻게 이제 서로 노이즈가 생길지가 좀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김민수 최고가 하는 정치적 요구, 정치적 구호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내외를 석방하라. 이게 정치적 구호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말 100번 양보해서 이런 정치적 구호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생각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행위가 이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아무도 안 다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사 과정에서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 유린 이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석방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럼 반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김건희 여사가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유는 정치적 행위에 의한 게 아닙니다. 부정부패와 관련한 거예요. 알선수재. 그러니까 통일교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그 반클리프 앤 클립인가요?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아펠인가요? 그게 한 8천만 원 상당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우리가 저 알선수재 혐의로 그 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네. 또 하나는 뭐 지금 이병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것들 뭐 금액이 뭐 그때 당시에는 뭐 300만 원대였고 지금은 700만 원대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김건희 여사는 지금 정치적인 사안으로 구속된 게 아니에요. 부정부패 혐의로 구속된 건데 그러면 지금 수감돼 있는 사람 중에 김건희 여사보다 덜 억울한 이유로 수감돼 있는 사람도 무척 많을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을 다 석방해야 되나요? 그래서 지금 그 김민수 최고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는지는 알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올바른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전한계 씨 자기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장동혁 대표에게 영향력이 있거나 힘이 세다고 보고 놀랍게도 벌써 인사나 총선 공천 청탁이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어요. 청탁 전화 받았는데 뭐 그런 역할 안 한다. 나 뭐 부담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실 알리는 것 자체가 상당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건데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 김종배 시선 집중해서 공개해라. 누가 전화했는지 공개했으면 좋겠다. 어디 아픈 건 아닌지 걱정된다. 너무 관심받고 싶어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기도 했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 전한계 씨가 그 앞단에 얘기한 게 내가 뭐 지지해 주면은 나를 품는 자가 정확하게 그 워딩이 그런 나를 품는 자가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제가 이제 뭐 확답은 할 수 없는데 전한계 씨는 현실 정치로 들어오는 것보다 밖에서 강성 이 보수 스피커로 남아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쪽으로 지금 당장은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오히려 노이즈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당내 선거에서는 지금 장동혁 대표처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강성. 근데 이게 이제 현실 선거에 나가면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본인을 좀 과대평가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보수의 김어준이 되려는 거냐. 근데 제가 동등성상에서 뭐 일각에서 이제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김어준 그 총수의 영향력이 강하니까 그런데 김어준이 어디 나와가지고 나를 품는 자가 뭐 국회의원이 된다 대통령이 된다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영향력을 보여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출연하러 나오고 그러니까 조금 본인 과대망상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나르시시즘도 있고 조금 심각한 것 같은데 이런 거 나오는 것 자체가 이 당은 전한계 당이구나라는 거를 리마인드 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김용태나 뭐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끊어내고 싶은 거겠죠. 네. 자신의 영향력이 이만큼 크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분명히 본인은 여하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다음 총선에 나간다고 했었을 때 전한길 강사의 지원을 받는다. 이러면 공천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네. 뭐 우리 당내에 그런 그 전한길 강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조직화된 표가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우리 당에서 공천 받으려고 정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당선이 되기 위해서 정치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전한길 강사가 저를 지지한다고 하고 하면은 우리 지역에서 제가 당선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지난 4월 2일에 우리가 뭐 대통령 선거하고 뭐 탄핵 정국 때문에 전혀 무관심 속에 진행되긴 했지만 부산 교육감 선거가 있었고 네. 거제시장 선거가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전한길 강사가 무지하게 이 지역을 다녔습니다. 가서 뭐 통성 기도를 했는지 뭐 그냥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두 후보들 지지 연설을 굉장히 많이 하고 다녔는데 압도적 참패를 당했습니다. 물론 그 전한길 강사의 영향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 층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으로 30% 35%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당선이 되려면 적어도 우리나라 같은 양당 체제에서는 48% 9%를 얻을 수 있는 경쟁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전한길 강사가 아무리 열심히 뭐 저를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저를 48% 49%의 득표를 올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느냐. 저는 그게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한길 강사의 정치적 영향력도 뭐 지금이 최대화돼 있는 상황이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고요. 조금만 말을 더 붙이자면 저는 조국 전 대표도 비슷한 오류에 빠져 있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030에 대해서 자꾸만 그 척지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조국 전 대표도 결국엔 대통령 되겠다는 분인데 48% 9%를 얻을 수 있는 저변을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뭐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봤습니다. 검찰개혁 얘기 좀 해볼게요.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 5족으로 얘기하고 검찰에 장악됐다고 이제 주장을 했죠. 민영배 의원도 앞서서 정 장관 공개 비판한 바 있는데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오늘 아침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논쟁하랬더니 싸움을 거는 것이다. 이 문제를 토론하면서 인신공격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가 어떤 거를 우려하는지 국민들도 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검찰 개혁이 좀 제대로 안 됐다. 특히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을 해서 좀 수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했는데 특수부 윤석열을 표하면서 특수부 검사들을 대거 중용을 했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왔다라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있는데 조금 너무 전투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이즈를 좀 세게 얘기를 해가지고 뭔가 여론을 환기시키려고 한 거는 같은데 동부지검장까지 지금 하고 있고 본인이 조금 절제된 방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게 어렵다기보다는 이문정 검사는 개인적으로 좀 친한 이제 사람이고 개인적으로 친구라서 친분이 있어요. 예. 친구 가끔 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개싸움처럼 번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공격하고 누가 수박이다, 누가 난이다, 누가 뭐 첩자다 이런 식으로 되기 시작하면 이게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조금 차분한 상태에서 좀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 이문정 검사가 굉장히 그 검찰 개혁에 대한 순수성, 진정성 이런 거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본인이 행동하는 게 과연 본인이 원하는 검찰 개혁의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는가? 그걸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렇게 할수록 이문정 검사가 자꾸 이런 얘기 할수록 뭔가 좀 반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중도 진영이나 뭐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분들 관련해서요. 저는 또 하나는 공직기관과도 관련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지검장이라는 분이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또 대통령의 인사권까지 막 언급해가면서 또 일부 뭐 대통령이 포위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과연 지금 지검장으로서 맞는 인식인가. 뭐 사람들 얘기 다 하는 게 TPO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이 TPO가 맞는가와 또 하나는 뭐 그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에서도 이문정 검사에 대해서 일부 브레이크를 걸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안 거는 건지 못 거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안 거는 경향이 강하다고 봐야겠죠. 지금으로서는. 지금 사실은 이제 관건이 중수청을 어디로 둘 것이냐. 핵심이. 그리고 이제 검찰의 보안 수사권 관련 문제잖아요. 현직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공봉숙 서울고검검사가 검찰 내부방에 검사일 해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을 했다. 임 지검장의 이제 보안수사 관련한 발언을 놓고 직격하기도 했어요. 정신 차리기 바란다. 라고 직격하기도 했던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디테일이 중요하다면서 이제 토론하라고 했잖아요. 뭐 민주당에서 이제 뭐 법사위 검찰개혁 공청회 연다고도
지금 밝힌 상황인데 어느 부분에 주목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큰 틀은 어쨌든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두 조직을 이제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논의들이 조금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이거에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특수부 수사는 전체의 5%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형사 사건, 형사 아니면 이제 공안 쪽인데 특히 형사가 거의 80%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검찰개혁이 여러 부작용들을 낳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사에 대해서 종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 지연 사태가 반년에서 길면 1년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실제 통계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에 대해서 책임을 졌어요. 경찰에 수사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많이 오랫동안 붙들고 있으면은 인사 고가의 불이익이 갔습니다. 그 해당 검사한테. 그러니까 검사가 어찌됐든 개입을 해가지고 세게 진척을 시키든 뭐가 됐든 수사를 종결시켰는데 이게 두 개가 분리가 되면서 경찰한테 과부하가 걸린 것도 있고 수사에. 그리고 검찰은 이제 내가 그거를 해야 종결을 시켜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가 계속 늘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경찰이 수사를 잘 못했을 때 경찰이 문제가 없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식이 뭐냐. 근데 이거를 계속 재수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검찰은 그거를 그러니까 보완 수사를 요청을 할 수 있지만은 수사를 지휘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행안부에 두느냐 법무부에 두느냐는 조금 부차적인 문제 같아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행안부에 두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행안부에 두면 되고 보완 수사를 요청하는 거 특수 수사가 아니라 특히 형사 수사에 있어서는 경찰이 한 거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권한을 주는 게 맞지 않나.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 나라가 다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렇게 보완 수사 개시권이 있어가지고 내가 한번 조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검찰이 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해운권을 갔는데 이게 좀 엉망이야. 인권 보호가 잘 안 돼. 아니면 기소도 공소유지도 못하게 생겼어. 그럼 이거 다시 하세요라고 하는 거를 주는 거는 조금 자연스럽지 않나 좀 그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지금 통계를 보니까요. 그 경찰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평균 기간이 2018년에는 126.8일이었거든요. 그런데 2024년에는 312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그 2020년, 21년에 있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이런 피해들을 일선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안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검찰 개혁이라는 거 저도 뭐 개혁이라는 이름에 동의합니다. 근데 개혁이라는 좋은 이름 아래 이게 개혁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좀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골프 칠 때나 야구 칠 때나 우리가 일정 정도의 방향을 정해놓고 쳐야 돼요. 아무리 멀리 친다고 하더라도 야구에서 정해진 라인 안으로 공을 보내지 않으면 파울이에요. 골프에서는 오비가 되는 거죠. 지금 너무 힘껏만 치려고 하는 거지 좋은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그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좋은 방향으로 하자고 정성호 법무장관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조금 더 한번 잘 수기를 해보자라고 하는데 너무 그 속도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 개혁이 계약이 됐었을 때 우리가 안게 되는 그런 피해들까지 고려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